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2020년 8월 9일 일요일이네요. 어제 세운 계획 중 하나였는데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항상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제 자신이 많은 버전으로 갈릴 건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버전이 하루에 할 일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오는 나머지 버전들이 이 일을 수행해 나가거든요. 일어나면 먼저 방탄커피를 만들어서 창가에서 한 잔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간의 명상 후에 어, 폼롤러로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풀어줘요.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땀이 뻘뻘 날 정도의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운 샤워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으면 그때의 상태가 가장 현명한 저의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간 전에 저와 1시간 후에 저는 또 틀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언제 느꼈냐면은 이런 루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점을 오늘도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다른 버전의 제가 이전 버전 가장 이제 프라임한 상태에서 세웠던 계획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계획을 왜 세우는 거야?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다시 프라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걔가 이제 전날에 했던 내가 했던 내지는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서 걔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와, 얘 이거 안 했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무념무상의 상태로 오토파일럿처럼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이해도 되지 않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되면 왜 안 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한 1년간 1년간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은 한 가지에 집중치 못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은 이 계획에 했던 거를 하다가 다른 계획으로 옮겨가서 또 하다가 야 다시 하자 다른 걸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생각해 보면은 되게 단순한 대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해요. 물론 뭐 멀티태스킹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사이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돌리지는 못해요. 빠르게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해 나가면서 하나를 빨리 쳐내고 다음 걸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사이에 쉬프팅하는 그 미세한 공간이라도 줄이려면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일을 끝낼 때까지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의지력이 따라줘야겠죠. 근데 이 의지력이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그 일만 해버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며칠 전이었어요. 한 가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깨달은 사실인데 저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전체와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30분씩 프로젝트성으로 30분만 하자. 쭉 해보고 30분만 하자. 쭉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갔던 시간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이걸 완벽히 끝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6시간 30분 정도 풀로 그냥 때려 박은 거죠. 6시간 30분을. 사실상 그냥 진짜로 하루에 10시간을 여기에만 꼬박 투자를 했으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하루 30분씩 끊어서 가는 것조차도 그걸 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고 이 메모장을 다시 켜고 저 프로그램을 다시 켜고 데스크탑 컴퓨터를 켜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완전히 줄여버린 채 한 방에 끝내버리면 가장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도대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육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상.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진리라는 것에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담을 수 있는 진정한 대답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에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저희를 스트레스로 몰아넣거든요. 에카툴레는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현재의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는 분이죠. The Power of Now라는 책을 저는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과장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정말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략하게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요약한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금요일 날 수업 갔다 오면서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자라고 어제 프라임 버전인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내지는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이 영상에서 할 말들을 갈무리했던 직전 상황의 저까지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은 말의 최소한을 요약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꺼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 자신이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카툴레가 한 말을 빌리자면은 Stress is caused by being here but wanting to be there. 스트레스는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여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anting to be here 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0.1초 전도 아닌 0.1초 후도 아닌 제가 이 말을 뱉어내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저는 이 순간에 몰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 커질수록 스트레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점점점점 느끼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 에카툴레 책을 읽기 전에 프리뷰 내용만 봤을 때 그 이전이에요. 원래 사실 친구가 에카툴레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은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고 저는 이 책을 읽기 이전에 이미 책을 읽었어요. 한번 제 상상 속에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을 법한 말들을 제목과 그 친구가 했던 말들 속에서 유추해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완벽히 집중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책을 읽기 이전에 이미 저는 손을 씻으면서 손을 씻는다는 행동 자체만에 집중을 했었어요. 손에 있는 모든 주름이 다 보이고 그리고 그 느낌이 다 느껴졌어요. 손을 따라 흐르는 물 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고 그 소리를 느꼈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와서 제 손을 타고 그리고 세면대로 떨어져 내리는 그 물의 느낌을 느꼈어요. 다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내가 가져야겠다,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디오북을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영어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의지력이 사용될 것 같아서 전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의지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수치상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안 했던 거죠. 한글 책을 볼까 하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딱히. 근데 오디오북을 보려니까 마침 오디오가 아마존에 있는 어디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가입하면은 처음에 토큰 하나 주는데 그걸로 오디오북을 하나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약간 굉장한 기회라고 느껴졌고 저는 이 책을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 책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많이 느낀 바가 있었어요. 거리로 나갔고
거리에서 제가 어떻게 걸었냐면은 제 시야에 들어오는 제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직립으로 직행으로 그냥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 지점만에 완전히 몰두하면서 사람들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단 얘기예요. 최소한의 의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피해가는 거는 느끼죠. 근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 그렇게 걸었고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그동안 걸을 때 얼마나 많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에 닿기 위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앞으로 기울어 있고 내 의식은 조금 더 기울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일치감을 많이 잃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30분 정도를 걸으면서 일치감이 제게 와 닿으니까 제 영혼이 약간 한 1cm 정도 제 몸보다 먼저 나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그게 점점 당겨지면서 제 몸과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느꼈고 현기증을 많이 느꼈어요. 그날 당일날에. 특히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제가 사는 곳은 이렇게 복도식이라서 쭉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집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긴 공간을 긴 상자곽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공간이 이해가 되고 이게 굉장히 긴 공간이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 그 공간을 실제 제가 의식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당겼을 때 정말로 리미틀리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브래들리 쿠퍼가 뭔가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싹 줌으로 당겨지는 그게 왔어요. 그게 뭔지를 형언할 수는 없었지만 굉장히 큰 걸 느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아닌 채로 뭔가에 홀려서 살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 존재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세 가지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위험하다고, 항상 너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뭔가를 더 늘리려는 마음이라는 존재와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쾌락이죠, 사실상. 먹는 것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뭔가 게임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항상 추구하는 유전자 단위의 이제 본능이라는 사람의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제가 인간이기에 인간이 이제 동물로서 인간이 아니라 정말 동물 중에 의식적으로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의식이라는 부분이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저 자신을 분류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직접적으로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제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차면은 이 강아지는 제가 발로 차는 자극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하겠죠. 이 반응이란 거는 이 강아지가 살아온 날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살아온 강아지라면 저를 물겠고 그렇지 않은 강아지라면 깨갱거리면서 도망가겠죠. 그렇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강아지와 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전까지 살아온 날들에 그저 총합인 존재로서 제가 사람을 발로 찼을 때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고 이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겠죠. 많은 경우에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사람으로서 제가 말한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의 영역이 크다면은 이 사람은 발로 차는 자극을 당한 순간에 자극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동물은 이게 적지만 인간은 이 부분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은 이만큼 중요하죠. 예를 들어 무일푼으로 자기가 기업을 만들어낸 어떠한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그 사람의 의식이 어느 날 이 세상 가장 가난한 사람의 머리로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이룩한 거를 그대로 다시 이룩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선택의 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택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들어가 있는 선 입력돼 있는 정보의 합으로만 내는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을 과거의 복제품으로서 생산을 해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성공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을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정말 콩알만 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고 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대다수가 7살 이전에 세다가 다치기 전에 이미 보고 듣고 습득한 부분에서 많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보고 학습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확립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빚어진 이후에 저희 자신을 바꾸기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인 채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잘했어, 못했어. 그래, 잘했어. 다음에도 해. 못했어. 다음엔 하지 마. 라는 지시를 계속 내리면서 살아갈 텐데 그 지시를 내리는 사람 자체가 저희라면은 바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죠. 굉장히 많은 3000포드를 거쳐서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 지금 어제 프라임 모드였던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네요.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어떠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란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겠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들어갈 텐데요. 사실 시간이란 공간은 하나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에서 A라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A라는 아이의 동생인 B와 C가 밖에서 재밌게 게임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의식이 듣기 전에 무의식이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공간에 있고 싶지 않고 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의지력을 줄이는 스트레스란 게 발생되겠죠. 여러분들이 육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 이제 아이가 잠시 쉬는 상황에 그럴 때 이따가 예를 들어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약속이 있으면은 지금 그 상황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고 이따가 친구들을 만날 상황에 행복했다면은 이 행복 자체가 여러분들의 행복 수치를 올려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간 모든 것들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폭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더 큰 폭으로 내려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외부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다 배제를 시키거든요. 음악도 잘 듣지 않고 설탕 같은 건 안 먹은 지 몇 달 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음료는 물만 마시고요. 커피랑 아침에. 그리고 샐러드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소스를 쓰지 않아요.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노인이 공원에서 아, 내가 그때는 말이야 하고 30살 때 내지는 40살 때 자신이 잘 나가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자신의 입장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에 자신이 전성기였을 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그만큼 스트레스란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기억났던 어떠한 번호들로 복권을 안 샀는데 그 번호가 로또 1등 복권 당첨 숫자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 내가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무한정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1년 뒤에 몸짱이 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운동을 하는 행동 자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채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다가 자기 자신을 계속 끌고 가는 중인 거예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왜 힘든지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한 지가 한 주가 바뀐 건데 어떤 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매일 9시 30분에 저는 수업이 있어요. 그 집으로 방문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럼 저는 대충 집에서 9시에 나가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 9시에 나가서 9시 반에 가는 과정까지 되게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은 시계를 본다예요. 그 행동 자체가 뭘 말하냐면은 저는 9시부터 9시 30분 사이에 운전을 하는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계를 볼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9시에 나왔다면은 저는 그 집에 당도하는 시간이 정확히 9시 20분에서 25분 사이예요. A에서 B까지 가기 사이에 변수가 딱히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계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9시 00분부터 9시 01분, 9시 02분, 9시 03분, 9시 04분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런 행동들은 여러분들에게 일치율이란 걸 줘요. 이 일치율이란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단 0.1초의 어긋남도 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은 현재 100% 있지 않아요. 30% 정도가 과거로 가서 후회를 하고 있을 거고 60% 정도가 미래로 가서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정도는 현재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무는가에 많이 달려 있어요, 사실. 이 일치율이란 게 언제 얻어지는 거냐면은 마라토너의
러너사이가 있겠죠. 그리고 산악인의 에베레스트가 있겠죠. 이런 데에 올라가고 또 체육인 내지는 축구 선수, 또 크게는 분만이 있겠죠. 일치율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지극한 어떤 유포리아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약간 극락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즐거움을 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을 줘요.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토너들이 계속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러너스 하이 때문이고, 산악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이 끊어져 가면서도 에베레스트에 가는 이유가 그 일치율을 얻기 위해서예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기 직전에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골을 넣는 장면을 미리 보아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일어나요. 분만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일치율을 얻고자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거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치율이란 걸 얻기 위해서 마라톤을 하실 필요도 없고, 산에 손가락이 다 끊어져 가면서 그렇게 죽으러 가실 필요도 없고요. 운동을 정말로 오래 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 나 자신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명상에서 오기도 하고요. 내지는 어떠한 깨달음에서 오기도 하고요. 작년 6월 18일인가 이런 루틴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깨달음이 계속 커졌어요. 정말 보이지 않던, 항상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 깨달음이란 것의 가속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서 엔돌핀이 머릿속에서 계속 도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하이에는 로우가 있다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어, 아내랑 안 좋은 일이 있으면서 그게 한 방에 정말 귀한 도자기 공예품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다가 아내가 등 뒤에서 탁 쳐가지고 놓쳐서 깨져버린 그 정도의 느낌, 그 정도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것 또한 깨달음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선택. 모든 건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자주 보게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듣게 되거나 실제로 보게 되는데, 내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택이 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게 될 다음 5가지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본능이랑 마음을 배제한 채 정말 옳은 선택을 해내야 돼요. 2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많이 넣으려는 분들이 계시고 뭘 계속 빼려는 분들이 계세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해서 해야 할 것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시점 자체가 설득력, 제가 있는 위치에서 설득력이 있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담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간이란 존재치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했던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할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지나간 현재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올 현재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시각화시킬 수 있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궁전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 궁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할지는 저희는 알 수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순간에 이 현재라는 재료를 정성스레 빚어서 하나의 벽돌로 가공해낸 다음에 그 벽돌이 삐뚤어짐 없이 제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의 왕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맞는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벽돌의 이름은 선택이 되겠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쌓아져 있던 선택들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전에 잘못 쌓여진 선택을 받쳐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선택이라는 이 벽돌의 견고함은 여러분들이 가진 의식이 현재라는 지점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현재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이 벽돌을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제 의식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유대인이고요. 가족 모두가 다 죽었고 여동생만 남겨졌죠. 이 사람도 죽을 운명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런 모멸감 속에서,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구나. 내 의지에 달린 거구나. 그렇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선택해 나갔어요. 자신이 이 자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택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이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있었던 수감자들을 감화시키기 시작했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감시자들까지 감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선택에 공간을 점점 늘려갔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던
감시병들보다 더 큰 자유를 얻었어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있었던 그곳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대하던 감시병들의 태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옥의 수용소의 벽 한켠에 기대서 하늘을 보며 웃고 있는 빅터 프랭클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6시간 30분 정도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일에만 오롯이 몰두해서 집중해서 끝장을 내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설득도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2번의 명상을 했어요. 중간에 각각 5분씩 총 10분의 명상을 했는데, 중간에 침대에 누웠어요. 대자로 들어 누워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내가 만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번역해낸 영상을 보고 삶이 바뀌어서, 삶이 너무나도 좋게 바뀌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서 인생이 많이 바뀌고 사회에 기여하고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이가 됐을, 그럴 상상을 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 있는 잔디밭에 대자로 누워서 뿌듯해하는 제 모습을 생각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5분 동안 그 상상을 한 건데, 정말 하기 싫어했던 그 상황, 진짜 이 많은 텍스트들을 다 번역을 해서 그걸 수작업으로 일일이 영상에다가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 말 빠른 여자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식으로 영어뇌와 한국어뇌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넣는다는 작업은 정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 5분간의 명상에서 제 몸은 이미 이 컴퓨터로 튀어나가고 있어요. 충분한 설득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튀어나간 후에는 이 컴퓨터에 앉아서 제가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오토파일럿 모드를 켜고 그냥 그저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가 돌아가서 다시 다른 것 좀 하다 할까 라고 눈을 돌릴 때쯤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에 붙어서 일을 해나가요.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제 스스로에게 해야 했던 설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영상 속에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네요. 이 영상을 찍는 와중에 저는 오롯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과거에 가 있지도 않았고 미래에 가 있지도 않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진짜 즐거웠어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5분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했고 지금 5분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적게 썼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가치가 있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에 많이 쫓기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저걸 못해요 라고 말하실 텐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다른 것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뺄 걸 빼고 넣을 걸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한 달에 버는 5에서 700만 원 정도의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걸 만들어낼 정보들이 이미 머리에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꽉꽉 채워넣은 그 스케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전 많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만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 그 와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하세요란 말을 6개월 전부터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행복 또한 하이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 자체가 여러분들을 로우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